지금 이 순간 바닷가에 서 있으면 파도는 크게 들리지만 당신 몸속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에서 떠난 피는 대략 1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동네 방파제를 3바퀴 돈다 생각하면 감이 오죠. 그렇게 긴 여정을 도는 동안 어디선가 작은 흠집이 난다면요? 보건소에 앉아 있으면 소장님, 저는 멀쩡했는데요 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립니다. 매일 새벽 언덕을 오르던 어르신도 주말마다 낚시하던 아저씨도 똑같이 말하죠. 무섭게도 혈관은 많이 막힐 때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70%쯤 좁아져도 일상을 버팁니다. 80%가 되어서야 숨이 차다 느끼는 분이 있고 90%가 되어야 비로소 가슴에 주먹만 한 돌이 얹힌 듯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저에게 가장 아픈 통계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려는데 이름표를 붙인 새 환자 카드가 한 장 더 올라오죠. 바다처럼 잔잔한 날이 있지만 어느 날은 소용돌이가 납니다. 조용한 전쟁의 첫 장면, 그것은 늘 증상이 없었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바다 일기예보를 확인하면 파도 높이보다 먼저 바람을 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큰 사건 전에 작은 방향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계단 2층을 오를 때 예전보다 호흡이 거칠어졌나요? 새벽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 깨거나 손끝이 찌릿하고 발이 자주 차가워지나요? 뒤통수가 돌덩이처럼 뻣뻣하고 이유 없는 두통이 반복되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진료 첫 줄에 적어둡니다. 당신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처난 피부가 저절로 아물듯 안쪽을 코팅하는 세포들도 조건이 맞으면 회복합니다. 다만 그 조건을 우리가 망가뜨리며 살았을 뿐이죠. 단 음료 한 캔, 짠 찌개 한 국자, 야근 후 담배 한 개비가 하루의 리듬을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신호를 읽는 눈과 리듬을 되돌리는 손동작을 동시에 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3가지 약속을 공개할 건데 그것이 바람 방향을 바꾸는 첫 매듭이 될 겁니다. 방파제 옆 고무호스를 떠올려 보세요. 새 것은 유연하고 반짝이지만 오래된 것은 굽히면 흰 금이 갑니다. 혈관도 비슷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현장 부검 실습에서 본 장면이 아직 또렷합니다. 20살 청년의 동맥은 속이 훤히 비칠 만큼 매끈했고 노년의 동맥은 낙엽처럼 두껍고 거칠었죠.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장 흔한 범인은 단맛의 습관이었습니다. 흰밥 한 공기, 달큰한 라떼 한 잔, 달콤한 요거트가 모여 하루 혈당을 롤러코스터로 만듭니다. 공복에 확 올라가고 2시간 뒤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손은 과자나 빵을 찾고 혈관은 그때마다 급히 늘어났다 줄어들며 미세 균열을 남깁니다. 과한 당은 단백질과 엉겨 오래 남는 끈적한 흔적을 만들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찌꺼기가 들러붙습니다. 나는 단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요? 성급히 안심하지 마세요. 흰 밀가루, 달지 않은 커피 속 시럽, 과일 주스 한 컵이 하루를 충분히 흔듭니다. 문제는 한 번의 과식이 아니라 삼시세끼의 리듬 전체가 롤러코스터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레일을 철거하고 완만한 산책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닷바람은 좋지만 짠 바다는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식탁의 소금은 보이지 않게 한 숟갈, 한 국자에 숨어 있죠. 간편식의 간, 찌개의 간, 젓갈의 간이 혈관벽을 부어오르게 만들고 그 부종은 압력을 밀어올립니다. 기름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겹살 기름 한 점, 크림 가득한 빵 한 조각은 잠시 행복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피 속의 찌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혈관 안쪽에 작은 둔덕을 만들고 칼슘이 달라붙어 단단한 돌로 굳습니다. 어느 날 그 표면이 터지면 다급한 응급차 소리가 뒤따르죠. 제가 더 걱정하는 건 수치만이 아닙니다. 혈관 안쪽을 매끈하게 유지하던 신호등 같은 세포들이 지쳐 기능을 놓아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원래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상처를 메우는 재주가 있었지만 나이와 습관이 겹치면 불이 깜빡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주민들과 식단을 바꾸며 그 신호등이 다시 켜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폭풍 뒤 하늘이 개듯 일정 기간만 리듬을 바꾸면 부어있던 벽이 가라앉고 흐름이 매끄러워지는 날이 옵니다. 길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대단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접시의 구성이 바꿉니다. 늦가을 새벽 4시 보건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회를 썰어 주시던 장 사장님이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연락이었죠. 도착했을 때 얼굴은 창백했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가족은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조카들과 고기 구워 먹고 맥주 2잔을 마시고 잤다고요. 영상은 좋지 않았고 급한 처치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오른손에 힘을 잃었고 말의 속도가 어린아이처럼 느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부 전화를 돌렸고 조카는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한 줄씩 더듬었습니다. 담배는 오래전에 끊었고 아침마다 방파제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기록은 달랐습니다. 빵과 잼, 국물 위주의 점심, 저녁엔 고기와 찌개, 그리고 늘어난 술자리가 보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침대머리에서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즉시 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둘은 작은 약속 3가지를 손등에 적었습니다. 아침에 첫 동작, 오후에 보호막, 저녁에 마침표. 그 약속이 그의 2번째 인생의 북소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었습니다. 짭짤한 국물 없이 밥을 넘기기 어렵다며 투덜댔고 저녁 8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에 밤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3번째 주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새벽에 눈이 더 잘 떠지고 손끝의 차가움이 줄었습니다. 한 달 뒤 혈압은 숫자 2칸이 내려갔고 2달 뒤 피 검사에서 탁했던 항목들이 맑아졌습니다. 3달째 그는 지팡이를 놓고 보건소 계단을 스스로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를 다시 돌아온 칼맛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냄새가 바다바람 같다며 팔을 감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약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약은 무너진 벽에 임시 지지대를 세울 뿐 벽돌을 새로 쌓아 올린 건 접시와 시계였습니다. 아침에 준비운동, 오후에 작은 간식, 저녁에 절제. 그 3박자가 하루의 파도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자 몸은 그 리듬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모임에서 스스로의 실패와 성공을 나누며 늦어도 돌아올 수 있다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제가 배운 건 단 하나, 거창한 비법보다 구체적인 습관이 사람을 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 때 혈관은 막 잠에서 깬 아이 같습니다. 이때 도와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침대 가장자리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20번 움직여 보세요. 종아리는 작은 펌프라서 밤새 고여있던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일어나자마자 찬물 대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밤새 진득해진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위도 놀라지 않습니다. 레몬을 조금 짜 넣어도 좋습니다. 혀끝은 잠시 찡하지만 입안이 개운해지고 아침 입맛이 정돈됩니다. 10분쯤 지나 식탁에 앉았다면 흰밥을 잠시 쉬게 하고 전날 밤 물에 불린 현미나 귀리죽을 올립니다. 밥은 어렵다고요? 물량을 조금 넉넉히 하고 소금은 손끝으로 한 꼬집만, 향은 다시마나 버섯 2어 조각으로 채웁니다. 반찬은 싱싱한 날채소를 곁들여 씹는 시간을 늘리세요. 달걀 하나 혹은 두부 몇 조각이면 충분한 단백질이 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에 30번, 과장은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 마음이 먼저 차분해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오전 내내 출렁이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점심 전 블랙으로 한 잔, 달콤함은 주말의 작은 보상으로 미뤄둡니다. 오후 3시 바닷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몸도 살짝 흔들립니다.
배가 헛헛해지고 커피 향이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질 때 작은 보호막을 펼칩니다. 첫째, 호두 3알. 껍질 속 갈색 얇은 막까지 아깝지 않게 씹어 삼키세요. 쌉싸래한 그 맛이 오후의 열기를 가라앉힙니다. 둘째, 카카오 함량이 높은 진한 초콜릿 한 조각. 혀에서 천천히 녹이면 달콤함 뒤에 남는 씁쓸함이 기분 좋게 길어집니다. 셋째, 뜨거운 물에 살짝 식힌 차 한 잔. 녹차가 부담되면 홍차나 보이차도 좋고 늦은 시간이라면 카페인 없는 루이보스를 권합니다. 이 3가지를 먹는 순서까지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은 늘 적게, 천천히. 이 습관의 진짜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저녁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후에 리듬을 안정시키면 퇴근 후 무너지는 식사가 줄어듭니다. 과자는 편하지만 남는 게 없고 달콤한 음료는 순간의 위로, 뒤에 더 큰 허기를 남깁니다. 쥐어짜듯 살던 하루 한가운데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의식을 넣어주세요. 그 존중이 저녁의 방어선을 세워줍니다. 저녁은 하루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가능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탁에 앉고 접시는 반 이상을 채소로 채웁니다. 잎채소만이 아니라 색이 진한 것들을 섞어보세요. 남은 절반은 단백질과 통곡물로 나눕니다. 일주일에 3번은 등푸른 생선을 구워 먹거나 찜으로 먹고 고기를 선택할 땐 지방을 최대한 덜어내고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씁니다. 밥은 반 공기만 대신 씹는 횟수로 포만감을 채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밤 8시가 지나면 물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배에서 괴로운 목소리가 올라오지만 사흘만 지나면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 공백 시간에 몸은 정리를 시작하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 한 달 계획을 드릴게요. 1주차는 아침 물과 발목, 2주차는 오후 간식 루틴을 추가, 3주차는 저녁 접시 비율을 점검, 4주차는 8시. 마침표를 완성합니다. 가족과 벽에 달력을 붙이고 체크해 보세요. 빈칸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당신을 밀어줄 겁니다. 바닷마을장 사장님은 이 계획으로 돌아왔고 당신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에 약속 한 줄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물부터 또는 오늘 밤 8시부터. 그리고 한 달 뒤 결과를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성공담으로 자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구명부표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지금 시작합시다.